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저항을 통한 토크 제어 특성 그리고 이제 비례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그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도 뭐 우리가 이제 활용도가 제법 있겠지만, 사실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뭐 운전 중에 속도를 갖다가 증가도 시켰다가 감소도 시켰다가 뭐 이렇게 좀 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하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부하는 우리가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토크를 바꿔야 되죠. 토크를 바꿔서 그 운전점을 갖다 이제 바꾸는 그런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바라보니까 우리가 고정자 전압을 바꾸니까 우리가 토크 곡선의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토크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크의 곡선을 이렇게 이제 부하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하가 이런 부하가 있다. 그럼 이 점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느리게 조금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전동기에. 자, 그래서 이 부하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 토크 곡선을 당연히 바꿔야 돼. 그래서 토크 곡선을 갖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변수를 우리가 사실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 고정자 전압이었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 토크 곡선은 지난 시간대로 따지면 태분란의 전압이죠. 태분란 전압의 제곱이죠. 이 값은 결국 누구에 비례하냐면 고정자 전압. 이걸 갖다 V1인데 그 빼고 이걸 갖다 그냥 고정자 전압을 쓸게요. 자, 고정자 전압의 제곱에 결국 비례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은 다시 다른 말로 빠지면 이제 전원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갖다가 전압을 낮춰주면 여러 가지 모양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동기속도점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동기속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는 못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점으로 속도를 갖다가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크 곡선의 모양을 갖다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전압이더라. 운전 중에 전압을 바꾸면 속도 제어에도 이용이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변수, 토크 곡선을 갖다 바꿀 수 있는, 토크의 모양을 또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또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이제 어떤 저항이냐면 회전자 권선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항은 회전자 권선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바꾸면 이제 다시 토크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IEEE 권장 등가이로부터 얻은 유도한 우리가 토크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토크 곡선을 갖다가 그려보니까 이와 같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한 군데가 딱 생기죠. 그러니까 즉 이 토크 곡선에는 최대 토크가 나타나는 슬립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러니까 한 점이니까 최대 토크가 있는 슬립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는 건데, 이 슬립이 뭐에 연관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값인 걸 찾으면 되잖아요. 요 값이 최대값인 슬립을 찾으면 되잖아요. 요 값이 토크가 최대인 슬립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나머지는 그냥 상수고, 슬립이라는 변수랑 관계되는 항은 여기 지금 제가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만 있으니까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만을 그냥 A라고 제가 치환하고,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최대값, 여기서는 최대값이 아니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최소가 되는 조건이겠죠. 최소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은 여기서 미분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0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돼도, 여기가 최소가 돼도 0이 되니까, 요 값을 갖다가 미분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그런 슬립 값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최대 토크를 갖다가 찾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선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최대 토크가 되니까 이렇게 맥시멈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최소인 값이겠죠. 사실 최소인 값을 찾는 게 여기서 최대 토크를 갖는 슬립이 되겠죠. 어쨌든 간 여기서는 뭐 우리가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고 이 값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값 자체로만 따지면 최소가 되겠죠. 당연히 최소가 돼야 얘가 최대가 될 거니까 뭐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이런 것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 뭐 이런 것밖에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면 이거죠. 이거 R의 자승이고요. 이게 슬립은 여기다 한 번씩 다 곱한 거예요. 여기다 하나 곱해 놓고 여기다 이렇게 곱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먼저 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안의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자승 이러면 A의 자승에다 플러스 2배의 AB 두 개를 곱한 거죠. 2배 AB에 플러스 B의 자승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플러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그대로 이렇게 슬립배만 이렇게 곱해준 거.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슬립에 대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슬립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요거는 그때 안에다 한 번씩 더 집어넣은 거일 뿐이에요. 그 다음 넣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미분합니다. 이 A라고 하는 이 함수를 슬립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최소가 되거나 아니면 최대가 되는 값이 이제 기울기로 따지면 0이 되니까 요 값을 찾든지 요 값을 찾든지 두 가지 케이스가 될 텐데 여기서는 뭐냐면 최소가 되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최소가 되는 조건. 얘만 따지면 A로만 보면 최소가 되는 조건이고 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최대가 되는 슬립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미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슬립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걸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DXD 요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X 대신에 이게 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함수니까 X에 대해 1차 함수니까 그냥 여기만 남으면 되겠네요. 여기만 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 슬립에 대해 상수는 여기 0 돼버리죠. 미분하면 0 돼버리죠. 그 다음에 슬립분의 1 우리가 DXD에 X분의 1을 갖다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X의 자승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X에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요거 앞으로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넘어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서 요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것들은, 미분, 간단한 게, 요런 거, 미분,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X에 N승이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그대로 내려오고, N에다가 X에 하나 빠지죠. n-1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마이너스 1에 n이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면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 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바꾸면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식이 좀 복잡할 뿐이지 뭐 사칙연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수학이에요. 이런 수학은.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지금 여기 부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s의 제곱분의 뭐 1인데 여기 R2가 있으니까 R2의 자승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식이죠. S의 1차식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여기만 그냥 날려버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슬립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슬립으로 정리하면 여기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슬립의 자승에다가 R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R의 태분 안의 자승에다가 이쪽도 뒤집어야 되겠죠. 이쪽도 뒤집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X 태분 안에 X의 제곱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도 뒤집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R2의 자승에 슬립의 자승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R2의 자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은 여기다가 자기 없애려면 뭐예요? 여기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이쪽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R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냥 R의 제곱이니까 여기를 갖다 요렇게만 루트가 있으면 되겠네요. 아래만 여기 루트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요 과정 이런 거 과정 있잖아요. 이런 거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 한 번 정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냥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뭘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월요일에 못 오면 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 결국 이제 이 슬립은 방금 계산한 이 슬립은 결국 최대 토크가 되는 요 슬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 미분이해서 0이 되는 조건이 되는 그 슬립을 찾았기 때문에 이 슬립은 지금 구했던 이 슬립은 바로 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유도하는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식을 갖다가 결국 항상 우리가 유도해 놓고 이 식을 갖다 음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구나 라는 정도예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자꾸 뭐냐면 이해하는데 거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은 좀 스킵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 결과식이 의미하는 거를 갖다가 모르면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유도하는 걸 알았지만 이 결과식이 의미하는 걸 모르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유도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실용적으로 써먹는 거지 이 유도하는 과정 갖고 실용적으로 써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이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은 더하고 빼고 나누고 약간 미분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이나 기초가 부족해갖고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슬립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죠. 결국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인데 이 슬립은 뭐랑 관계가 있냐? 이건 나머지 다 상수들이잖아요. 그것도 정해진 상수들이니까 만약에 얘도 상수일 텐데 우리가 R2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회전자 측의 뭐예요? 권선의 저항이죠. 얘인데 얘도 뭐 그냥 상수예요. 근데 이 값을 내가 임의로 내가 이 크기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이 크기를 갖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슬립의 크기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의 크기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 자, 관계는 어떻게 되냐?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 요 슬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꼭지를 찍은 요 슬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한 개가 존재하는데 이 슬립은 뭐랑 관계되냐면 R2랑 관계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 값을 키우면 얘도 커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를 갖다 변경할 수 있다면 이 값도 변경이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을 갖다 외부에서 넣어서 키울 수 있다. 더 증가시키고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증가시킨다면 요걸 갖다 요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증가시킨다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을 갖다가 요게 증가시키면 이것도 커지니까 이쪽이 이제 1이니까 슬립은 이쪽으로 가야 커지는 거죠. 그러면 최대 토크가 되는 이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곡선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주파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뀔 수 없는데 여기는 못 박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는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최대 토크의 크기도 뭐냐면 어떻게 바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약간 정밀하게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갖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최대 토크의 값은 어떨까? 만약에 이게 옮겨지면 만약에 일정하다면 요게 요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최대 토크 크기가 만약에 저항을 넣는데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 피크가 되는 여기 슬립만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걸 갖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개 정도 더 검증해 봅니다. 그러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을 갖다가 넣어보면 이 식에다가 한번 요 식을 갖다가 여기다 그냥 한번 쑥 한번 넣어보자는 이야기죠.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쑥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저항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 저항이 이제 키웠으면 그 최대 토크가 되는 그 슬립 자체가 최대 토크 자체가 이제 어떤 크기로 바뀌는지, 이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관측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 자체는 뭐냐면 최대 토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테드 토크가 되는 슬립이었기 때문에 요 값이었기 때문에 요 슬립을 넣으면 이 값은 뭐냐면 이 값은 최대 토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넣어봐요. 쭉 넣어보면 여기가 R2가 있죠. 여기다 R2가 있는데 여기도 분자의 R2가 있죠. 분자의 R2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여기다 요 부분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 상은 뭐 어쨌든 정리가 되겠고 여기가 나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슬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도 이제 요걸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R2가 분자에 있습니다. 여기가 분자로 들어오겠죠. 분모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없어지겠죠. 즉 무슨 이야기예요? 넣어봤더니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한 걸 갖다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을 이 식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자, 얘는 분모에 오게 되고 얘는 분자에 오게 되고 얘가 이제 소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2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도 분모 위치에서 얘도 소고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은 뭐에 무관한 팩터가 돼버립니까? 2차 저항. 즉 R2에 무관하게 되더라. 이 R2의 크기에 무관하게 되더라. R2가 사라져 버렸죠.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R2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최대 토크가 된 슬립은 결국 R2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 최대 토크의 크기는 이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더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더 집어넣든 뭐 더 빼든 넣든 여하튼 여기를 갖다 이 값을 갖다 조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뭐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지금 얘가 얘지 않습니까? 얘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R2가 어떤 크기를 갖든지 간에 토크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테드 토크는 이 R2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한 수치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해서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최대 토크라고 하는 크기가 여기다 R 값을 갖다가 막 바꾸게 되면 이 크기도 바뀌느냐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한 우리가 수직 전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보니까 넣어봤더니 역시 R2는 여기서 소거돼서 날아가 버리더란 이야기예요. 결국 최대 토크의 크기는 뭐랑 무관하더라? R2의 크기랑 무관하더라. 즉 R2 크기를 갖다 키우든 늘리든 이 피크 값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운전하다가 정을 갖다서 추가시키면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증가하면 여기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는 밀려가는 거죠. 여기는 동기속도점인 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여기도 이런 모양으로 전개될 거다. 또 저항을 더 늘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지금으로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동 토크가 저항을 더 넣으니까 기동 토크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전개될 것처럼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지금 한번 예측만 한번 해보자고요. 예측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직접 매스캐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저항값을 직접 한번 바꿔보면 이 그래프들이 그리고 있는 토크 곡선이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매스캐드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값을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있는 그 회전자 권선의 2차 저항이죠. 2차 저항의 값에다가 이제 2배, 3배 이런 식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저항값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넣을 때 이제 비례가 되도록 2배가 되고 3배가 되도록 이렇게 이런 값으로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R2X라고 할게요. 2X는 2배의 R2 이런 식으로 2배 값. 네, 2배 값. 요 원래 값에다가 2배 값을 넣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래 값일 때고 이 저항값이 원래 값일 때고 그거에 이제 2배 값을 넣었을 때 토크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3배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R 여기는 3X라고 할게요. 3 여기는 Y라고 할까요? 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배의 R3 R2죠. R2 이렇게 해볼게요. R2에다가 여기 R2에다가 이 변경된 저항값만 반영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2배 원래 있던 저항에다가 2배 저항이 이제 들어간 거죠. 2배 저항이 이제 추가된
그런 토크 곡선은 어떻게 되는지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배의 저항이 있는 그래프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나서 요게 여기 2배인데 이걸 갖다 2x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2x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배가 들어가는 그래프도 식도 다시 바로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3배. 그냥 3R이라고 이름을 짓죠. 3R. 그 다음에 여기는 2Y라, 3배의 저항이 들어간 게 R2Y. 여기 Y라고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Y. 그 다음에 이쪽도 바꿔줘야 되죠. R2 값만 다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R짜리 그래프를 한번 2R이죠. T의 2R의 슬립.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려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1배, 여기서 1배, 1R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었죠. 거기서 이제 2R일 때 이렇게 피크점이 그대로 이동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T3R. 이렇게 쳐주면 되죠. 그렇네요. 자, 그대로 여기 피크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요. 자, 피크는 그대로, 꼭대가리는 그대로 유지한데, Tmax죠. Tmax는 그대로 R2하고 무관하다는 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 피크 값이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죠. 즉,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은 뭐에 비례하다는 특성이 맞아요? R2. R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이제 이 값을 갖다 1R, 2R, 3R 이렇게 증가시켜 봤죠. 그러니까 점점 여기 최대 토크한 슬립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 뭐냐면 이게 슬립이고 이걸 갖다가 슬립이라 그러면 여기는 2배의 슬립이 되고 여기는 3배의 슬립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항이 1배, 2배, 3배 늘어가면 여기 슬립도 1슬립, 1배의 슬립, 2배 슬립, 3배 슬립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할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비례추이 뭐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미리 구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저항과 이제 이것을 갖다 두 개 비례하다는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최대 토크가 되는 요 슬립을 갖다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max라고 쓸게요. X는 그대로 쓰면 되죠. R2가 되고 루트에 R태분한 이 숫자들은 이 남바들은 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구해놨던 그 값들입니다. 그 회로종수 그대로 쓴 겁니다. X의 태분한 자 플러스 X 자승이 됩니다. 자, 요 값입니다. 복소수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크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크기만 넣으면 들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되죠. 여기죠. R2일 때죠. R2일 때 최대 토크죠. 최대 토크가 된 슬립은 여기란 이야기죠. 0.201. 여기가 이제 여기가 0.201이라는 슬립에서 여기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 요거잖아요. 요거. 2R로 바꾸니까 당연히 다른 건 그냥 상수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이거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2배의 저항이 들어갔을 때의 슬립은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2배예요. 그냥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에 쓰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3배.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201이고 여기가 얼마라냐면 0.403이 되고 여기가 0.604. 그러니까 저항이 1배, 2배, 3배 될수록 저항이 1배, 2R, 3R 되면 여기도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도 이렇게 된 거죠. 0.2에서 2배가 정확하게 2배가 된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3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비례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이제 구해 볼 게 뭐냐면, 미리 이제 한 번 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하나 정도 더 구해 볼 게 뭐냐면은, 기동 시에 최대 토크, 여기 보면은 여기가 최대 토크잖아요. 이 최대 토크점이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갖다 얻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 기동 시에 가장, 기동한 순간에 가장 최대 토크를 발휘해야 되는 경우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기동 시에 최대 토크가 되게 하는 그런 저항값을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저항값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즉 뒤에서 말씀드릴 농용 유도 전동기가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외부 저항을 갖다가 슬립링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슬립링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외부 저항을 갖다 투입을 해서 그 크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농용 유도 전동기는 그 틀 자체이기 때문에 틀 자체의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운전 중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걔는 이제 저항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변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슬립링을 통해 가지고 외부 저항과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저항을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R2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됩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럴 때 기동하자마자 가장 큰 토크를 얻고 싶다. 그럼 최대 토크가, 이 최대 토크가 슬립이 1인 조건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1이 되게끔 하는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네요. 1이 되게끔. 그러면 여기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최대 토크가 되는 이게 그 슬립 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값이 기동하자마자 이 최대 토크가 여기서 발생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슬립 값을 얼마로 하면 좋겠냐? 이 저항 값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여기가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을 1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R2는 어떻게 되죠? R2는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R2는 그냥 단순하게 R 태분안의 제곱에다 플러스 X 태분안의 플러스 X2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을 갖다가 구하면 이 R2 값을 얼마를 넣으면은 바로 기동하는 순간 바로 최대 토크를 얻는지 그걸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값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R2는 직접 계산해 보죠. 이게 여기가 이제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죠. 루트에 R 태분안에다가 태분안의 제곱 플러스 X 태분안 플러스 이렇게 크기만 들어가면 되죠. X2 제곱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외부 저항을 갖다 1.648옴, R2를 이게 외부 저항이 아니라 자기 권선의 저항에다가 플러스 외부 저항 합친 값을 이제 근데 권선의 저항만큼 빼주면 되겠죠. 외부 저항 투입 값은 이게 합성치니까 1.648옴이 되도록 우리가 외부 저항을 투입을 해준다 그러면 최대 토크가 되는 점에서 바로 기동하자마자 최대 토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대신에 여기 R2 대신에 R2의 Z라고 씁시다. R2의 Z라고 쓰고 이 값을 1.648옴을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를 갖다가 R2 대신에 요 값을 한번 넣어보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식을 하나 더 써보죠.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쓸까요? 스타트 토크라고 할게요. 스타트 토크라고 해서 ST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갖다가 요 값을 써주면 되겠죠. Z. 요 값이 돼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Z라고 써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그래프까지도 여기다가 얹어놨을 때,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저항이 들어가면 스타트 딱 기동하는 시점에 최대 토크, 이 피크가 그냥 여기에 그냥 바로 오도록, 걸리도록 이제 이 저항을 갖다 우리가 투입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피크가 걸리는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마를 찍고 여기다가 요걸 갖다가 한번 겹쳐보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 분홍색이죠. 예, 분홍색. 당연히 여기 피크 값은 변함이 없고 피크 값이 그러니까 스타트점에 걸리죠. 기동하는 순간에 최대 토크가 걸리는 바로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이죠.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구하는 것도
여기 값을 구해놨으니까 여기 1인 저항값만 구해서 지금 권선의 저항이 2차측 권선의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면 당연히 얼마인지 알죠. 당연히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면 투입해 줘야 될 외부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투입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투입하자마자 최대 토크를 갖다가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저항값, 그런 제어를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전동기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농용은 안 되고 어떤 전동기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기동 시 최대 토크가 되는 2차 저항값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요거니까 요게 이제 1인 조건에서 바로 계산하면 되죠. 이 기동 시가 1이니까 요때 이제 최대 토크가 걸리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걸 갖다가, 요거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값이니까, 권선의 저항, 이게 2차 측 권선의 저항과 외부 저항 값이 합쳐진 값이니까, 이제 권선의 저항만 뺀 값을 갖다 외부에서, 더해주면, 이제 요런, 특성 커브를 갖다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을 통한 토크 제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은 누구에 비례하고요? 회전자 권선의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 크기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즉 권선형은 가능하다. 권선형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저항을 갖다 투입해서 그 값을 갖다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슬립링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Tmax, 이 권선의 저항을 갖다가 변화시키더라도 2차 측 회전자 측의 권선의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더라도 Tmax의 크기는 변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곡선의 모양은 괜히 여기 이상하게 이쪽으로 벗어나 있네요. 여기에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피크점만, 저항을 증가시키면 피크점만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시프트 되는 거죠. 이렇게 시프트 되고,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도 이제 커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림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그려보니까 어때요? 기동 토크도 같이 증가되는 성향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기동 시에 피크점에 최대 토크가 되도록 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권선형 유도 전기는 여기다가 회전자에다가 이게 실제 권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코일 가지고 직접 권선을 한 거기 때문에 코일을 갖다가 일부를 단절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갖다 연결을 시킬 수 있죠. 외부 저항 회로랑 연결시킬 수 있죠. 그냥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슬립링과 이제 브러쉬가 있어서 이제 각상에다가 이렇게 외부 저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본선은 일부를 갖다가 끊어서 회로의 일부를 갖다 끊어서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식이죠. 뭐 단상만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E2에 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R2고 슬립에 X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R2죠. 이게 농형 같은 경우는 이 틀이 그 틀 자체가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틀이죠.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가 한번 고정되면 그 크기를 갖다가 운전 중에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런데 권선형 같은 경우는 코일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끊어서 이제 외부 저항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정지되는 파트고 여기는 회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슬립링이라든지 이제 브러쉬가 있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탭을 갖다가 옮겨가면서 최고 저항, 그 다음에 저항을 갖다 줄일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동 저항기를 쓴다든지, 운전 중에 속도 변화를 위해서, 속도 제어를 위해서 저항을 쓴다든지, 그것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비례추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어떤 이렇게 시프트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비례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항을 갖다가 투입을 하니까, 저항의 그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슬립이 비례적으로 이동하는 걸 갖다가 봤을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례추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2차 측 회로의 저항 R2를 이야기하는 거죠. R2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이게 비례하여 R2의 크기에 비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예제에서도 R1에다가 이제 어떻게 집어넣어 2배의 저항 이렇게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3배의 저항, 요 크기에 여기 크기에 2배, 3배 늘어났을 때 그 운전점 슬립도 사실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가 운전점 슬립이 S였다. 그러면 여기가 2S로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3S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최대 토크가 되는 슬립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Tmax 슬립 Tmax가 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3배의 슬립 Tmax 이런 식으로 저항의 비례 갖고 슬립이, 이것도 뭐냐면 비례해서 같이 쉬프트 되더라, 이런 특성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아까 슬립하고 운전 슬립과 이제 R2가 이제 우리가 이게 기준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외부 저항을 넣으면 요게 지금 어느 값으로 늘어날 건데, 분자가 이 값으로 늘어나면 그거에 비례해서 요 값도 변하게 된다. 비례해서 분자 분모가 요 비를 갖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변한다는 뜻이죠.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도 2배가 되고, 여기가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여기가 4배가 되면 4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되고, 지금 이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저항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면 이제 슬립도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이제 슬립 제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정자 전압도 전압 크기를 갖다 바꿨더니 이제 토크의 모양이 바뀌면서 운전 슬립이 각각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일종의 슬립 제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압에 의한 슬립 제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항에 의한 운전 슬립이 바뀌는 슬립 제어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시프트가 되니까, 즉 모양이 바뀌니까 속도 제어에도 이제 이용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부하 토크가 이와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1R일 때 운전 슬립이 여기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저항을 갖다 2배로 키우면 이게 파란색 곡선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이제 2배로 2 슬립이 되죠. 2 곱하기 슬립이 되죠. 이렇게 2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게 운전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속도 제어죠. 속도가 바뀌는 거죠. 또 저항을 갖다가 이제 3배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거에 비례해서 3S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3S가 되는 거예요. 3S가 되는 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거죠. 즉 뭐에 이용할 수 있냐면 속도 제어에 이제 요런 저항 제어를 갖다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동 토크도 1R일 때 여기고, 2R일 때 이거고, 3R일 때 이거지 않습니까? 점점 기동 토크도 점점 저항을 갖다가 키울수록 점점 그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 제어에도 우리가 이제 저항을 갖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 2차 저항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속도 제어에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 그리고 기동 토크도 이제 우리가 키우면 키울수록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류 제어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항이 투입됐기 때문에 암만 해도 직렬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이제 크기도 이제 제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부수적인 거죠.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인데, 역률 제어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저항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저항이 커지니까 당연히 R과 X 성분인데 저항의 B가 높으면 이제 역률은 조금 더 증가되는 성향이 나타나죠. 이제 근데 이제 저항을 증가시키다 보면 암만 해도 이제 뭐는 커지겠습니까? 손실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전점들이 저항을 키우면 키울수록 운전점들이 이렇게 멀어지죠. 여기 점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네, 동기속도로부터 멀어지면서 효율은 나빠지고 손실은 점점 커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운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운전이 되겠죠. 자, 이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다뤄보고 갑니다. 간단한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상 유도 권선형 이거 권선형에만 가능하다겠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1710rpm으로 현재 운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슬립을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고, 이 슬립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립을 한번 구해보니까 이게 0.05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 이게 220V 4극 61Hz 3상 유도 전동기야. 그런데 동일한 토크에서 회전 속도를
1660 RPM 동일한 토크 조건에서 1620 RPM 여기서 1620 RPM이면 이쪽에서 이제 슬립이 얼마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가 숫자가 안 바뀌었네요.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가 1620 RPM으로 바뀌면 여기가 0.1이 됩니다. 0.1 슬립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2차 측 저항을 갖다가 얼마나 삽입해야 되냐. 동일한 토크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까 자, 요렇게 운전하다가 저항을 갖다가 얼마를 투입시키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현재 슬립이 0.05인데 지금 요걸로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죠. 0.1로 이렇게 바꾸려면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토크를 갖다가 일정하게 동일한 토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 저항만 투입해서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 저항을 얼마 투입하면 좋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0.5ohm이 있다. 권선의 저항 0.5ohm이니까 외부 저항을 얼마만 더 넣어주면 되냐. 그러면 총 저항을 구한다면 자, 얘가 이제 비례해서 간다겠죠. 저항하고 슬립이 비례해서 가니까 여기가 슬립이 0.05에서 0.1로 가면 2배 증가하냐, 2배. 2배 증가하면 저항이 결국 2배가 여기서 투입이 됐다는 얘기가, 여기 R이라면 여기가 2R이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가 0.5ohm이니까 얼마가 더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2R이 2배가 되려면 여기가 1ohm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1ohm이 되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ohm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기존에 0.5ohm이 있으니까 외부 저항은 0.5ohm을 갖다가 더 투입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슬립을 2배로 키웠으니까 저항도 2배로 커져야 된다. 0.5에서 2배의 저항이 되니까 2배 저항이 돼서 1ohm이 된다. 근데 이 외부에서 투입하는 저항은 이걸 빼줘야 되죠. 기존에 있는 권선의 저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냐면 외부에서 넣어줘야 될 저항은 0.5ohm만 필요하다.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의미론적으로 풀어가도 되고 요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도 됩니다. 요 식으로 이게 비례식이죠. 기존 슬립과 기존의 저항이 이게 기준이죠. 이 비대로 계속 넘어간다 했죠. 여기다 외부 저항을 갖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얼마를 넣어야 되냐. 요 비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려면 지금 슬립도 같이 비례해서 이게 증가되니까 S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슬립은 0.05, 0.1 그 다음에 저항은 0.5, 그 다음에 0.5에다가 얼마만큼 더 투입해야 되냐. 요 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자, 요 식을 쓰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의미론적으로 슬립 2배 변했으니까, 슬립 2배 커졌으니까 저항도 2배 커져야 된다. 뭐 요런 이유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난다면 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필요한 저항이 얼마냐라는 걸 구하라면 이렇게 그냥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비례주의 원리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항, 2차 저항이죠. 회전자 측의 저항을 갖다 바꿨더니 토크 곡선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전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저항을 바꿨더니 토크 곡선을 바꿀 수가 있어서 운전 중에 속도를 갖다 제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속도를 갖다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기동 토크를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면은 기동하는 순간에 최대 토크를 얻고 싶다 그러면 최대 토크가 되게 하는 저항값을 계산해서 외부에서 어떤 값을 투입하면 될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